광대 컷, 뭐 광대 슬리밍, 광대 지방분해 주사, 주사 맥방으로 광대가 줄어드는 것처럼 광고하는 시술들 때문인데요. 실리프팅은 이제 돌기에 달린 실을 피부층에 넣어서 조직을 걸고 당겨서 고정을 하는 시술이에요.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는 시술이다. 디자인을 잘못하거나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시술이다. 써마지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렇거든요. 고주파 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피부 진피층, 깊이로 따지면 2-3mm 정도의 자극을 주고 피부를 재생하고 복원시키는 세포들을 자극을 주고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과대광 거로 생각을 해요. 요즘 정말 피부과 시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써마지, 뭐 실리프팅, 눈밑 필러, 뭐 스컬트라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술들 매년 정말 많이 시술되고 있는데 효과 없었다는 후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시술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기대치와 잘못된 적용이라고 이제 많이 보시면 되는데요. 광고에서 보여주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받았는데 그것보다 결과에 못 미치거나 나의 피부 상태나 고민과 전혀 맞지 않은 시술을 권유받아서 돈만 쓴 경우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시술 중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 그런 간극이 큰 것들 6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제가 한번 피부과 전문의로서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말 유명하죠. 써마지입니다.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리프팅 장비들이랑 같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처진 살을 끌어올리는 그런 리프팅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좀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써마지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렇거든요. 고주파 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피부 진피층, 깊이로 따지면 2-3mm 정도의 자극을 주고 이런 열 자극이 진피층에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피부를 재생하고 복원시키는 세포들을 자극을 주고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부가 탄탄해지고 결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리미로 좀 피고 빤빤해지고 매끄러워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프팅 효과 있죠. 울세라나 다른 리프팅 효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다림질 한다고 옷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물론 리프팅 효과도 조금 있긴 해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 써마지만 해도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피부가 두껍거나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써마지를 해서 리프팅 된다 효과는 크게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타입을 좀 분석하고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좀 콜라겐이 많이 떨어지는 피부다 이랬을 때는 써마지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볼살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방이 감소되거나 이렇게 얼굴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좀 없어 보일 수 있겠다 이러신 분들은 써마지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반대로 좀 내가 처진 게 좀 걱정이 되고 필요 없는 군살들이 많고 얼굴이 좀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울세라나 다른 이제 계통 시술을 받으기 나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못 적응증을 선택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에 효과가 된다기보다는 콜라겐이 축적이 되니까 그 5년 뒤에 봤을 때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써마지를 10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써마지 하러 와주셨을 때랑 10년 뒤 지금이랑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피부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효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시면 써마지는 충분히 좋은 효과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내가 드라마틱하게 얼굴에 뭔가 이런 땡겨진 효과를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 투자 대비 얻는 효과들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베룩 볼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필러보다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많이 찾는 시술이에요. 콜라겐 필러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 하는 일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주베룩 스킨 좀 입자 작은 제품들은 피부 재생과 탄력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주베룩 볼륨은 볼륨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좀 설계된 제품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섬유 아세포,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들이 가동하도록 자극을 주는 가루를 넣어주는 거죠. 필러 같은 이물질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 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긴 하고 그것들이 흡수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볼륨이 어떻게 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볼륨을 줬을 때 어떻게 볼륨이 생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디자인은 좀 힘들지만 부드럽게 좀 자연스럽게 차는 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예쁘게 여백을 어느 정도 채우고 이런 거에 디자인하기는 좀 필러보다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주베룩 볼륨은 필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러는 주입 직후에 바로 볼륨이 생기면서 꺼진 부위를 채우고 잘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했을 때는 당장의 효과를 보긴 힘들고 나중에 돼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볼륨감을 채운다고 했을 때 주베룩 볼륨을 3번에서 5번 정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베룩 볼륨을 필러처럼 얼굴 꺼진 살을 완벽하게 채우겠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돈을 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눈밑 고랑 필러인데 눈밑이 가장 먼저 노화가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눈밑 다크서클이나 눈밑 주름 이런 꺼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각보다 컴플레인이 많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잘 골라서 정확하게 적용되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눈밑 이쪽은 눈밑 지방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방 재배치를 하셔야 되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필러를 채우고 하려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왔을 때 환자분이 시술이 아니라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하다면은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편이에요. 필러를 넣었을 때 문제는 필러가 좀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눈을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하면서 많이 움직임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를 정확하게 넣는다 그래도 이게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를 저는 좀 선호하는 게 좀 단단하고 딱딱한 필러를 정확하게 이제 여러 층에 넣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동하지 않게, 그리고 많은 양을 넣지 않고 한 70~80% 정도만 타협을 하면서 해결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러 자체가 얇게 이제 깔리다 보면은 물적인 성상 때문에 햇빛에 이제 빛이 비추면 이게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가 받고 다시 또 녹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없애라고 받은 시술이 오히려 피부를 더 푸르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안으로 요즘 주베르겐 이런 콜라겐 정도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요즘 이제 리투오 같은 이제 휴먼 콜라겐 스킨부스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피부층에 이제 콜라겐을 넣는 방법인데요. 리투오 자체가 좀 파운데이션 색깔,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다 보니까 이거를 채웠을 때 틴달 효과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크서클이나 이런 색소 부분을 파운데이션을 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꺼진 볼륨을 많이 채우는 거는 시술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색깔을 조금 옅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옛날보다 좀 더 선택지가 많아졌으니까 꼭 필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실리프팅인데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시술 같아요. 수술 없이 처진살을 올릴 수 있다고 거상 시술하지 말고 실리프팅을 해라,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40, 50대 조금 중년분들 찾으셨다면 요즘은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까지 찾을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시술인데 이 기대치가 문제거든요. 실리프팅은 이제 돌기가 달린 실을 피부층에 넣어서 조직을 걸고 당겨서 고정을 하는 시술이에요. 이렇게 당겼을 때 이런 효과를 진짜 볼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생겨요. 이제 계속 중력은 작용하고 실이 당기는 힘에 한계가 있고, 당긴 조직이 다른 방향으로 밀려나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못 당기게 되면은 오히려 광대가 더 부각될 수도 있고, 턱이 더 커 보이거나 아니면 우글우글 이제 주름이 오히려 지거나 이상한 보조개 같은 게 생기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고 효과가 드라마틱하긴 하나 길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3~4개월 가는 경우가 보통이고, 좀 오래 간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그래서 6개월마다 이제 실을 계속 또 넣는다고 했을 때 실이 완벽하게 녹느냐, 녹는 사람도 있고 또 다 안 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안면거상이나 시술할 때 남아있는 실들이 정말 싫으니까 이 실리프팅을 또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실리프팅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좀 필요한 부위나 정말 어떻게 쳐져서 하기 힘든 부위, 수술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는 시술이다, 디자인을 잘못하거나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시술이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좀 현명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컬트라인데, 아까 주베르 볼륨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요즘은 이게 중국 분들이 또 오실 때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스컬트라로 리프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컬트라 리프팅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관자나 광대나 두피 쪽에 넣으면서 이쪽에 인대를 강화해가지고 이걸 당긴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약간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리프팅이나 이제 울세라 같은 리프팅 장비 같이 확 당겨지냐, 이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스컬트라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제 그쪽에 이제 콜라겐 재생을 만들어 주니까 얼굴을 지지하는 인대들이 있어요. 이런 지지인대 주변을 스컬트라가 강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걸 리프팅이라고 부르기엔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처진 조직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지연시키거나 현상 유지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컬트라를 처음 넣었을 때는 볼륨을 살면서 얼굴이 당겨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결국은 붓기가 좀 빠지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받았을 때 이런 처짐을 방지하고 인대가 좀 강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리프팅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리프팅 같은 효과를 스컬트라에 기대한다? 이거는 실망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스컬트라는 좀 자연스럽게 조직을 채워가면서 장기적으로 피부 토대를 만들고 콜라겐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6번째, 광대 슬리밍 시술들인데요. 이 광대를 이제 날린다고 광대 컷, 뭐 광대 슬리밍, 광대 지방분해 주사, 주사 맥방으로 광대가 줄어드는 것처럼 광고하는 시술들 때문인데요. 근데 먼저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광대 쪽은 그렇게 사실은 지방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뼈 자체가 발달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모드나 이제 리프팅 장비로 이제 지방을 분해하고 이쪽을 당겨서 뭔가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기대하기 힘들고, 실제로 이게 당겨진다고 하면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톡스를 넣는다고 할 때는 근육을 좀 줄여주는 주사니까 이쪽에 이제 있는 근육을 줄여준다는 건데, 사실 이쪽에는 근육 볼륨이 또 크진 않아요. 약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광대가 눈에 띌 만큼의 주는 효과는 기대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 자체도 여기에 이제 지방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줄긴 줄 수 있지만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뼈가 켜서 당대가 도드라 보이는 환자인데 이런 지방을 녹이고 근육을 줄인다고 뼈가 작아지진 않잖아요. 구조가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치료를 잘못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저는 정말 이제 고민이시라면 성형외과에서 뼈를 건드리는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뼈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처지거나 이제 밑볼이 좀 꺼지고 실제로 여기가 좀 살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이런 시술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과대광고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광대 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치료하기 어렵고 좀 나아지기 어려운 부분들에 이런 과대광고, 희망을 자극하는 광고들이 많은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되는 게 기미, 모공. 이거는 사실 피부과 전문의들 열심히 연구 논문을 하신 분들도 입을 모아서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게 모공과 기미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얼굴에서도 볼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술 통해서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컨트롤링인데 광대는 사실 어렵거든요. 관자도 이제 조금 뭐 필러나 이런 걸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든지 이마도 그렇고 다른 부분은 다 그런데 이 광대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많은데 치료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술들이 없다 보니 희망을 갖게 해서 시술을 받게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시술들이 모두 나쁜 시술은 아니에요. 각각 분명히 역할이 있고 적합한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쓰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요리를 할 때 어느 도구가 어느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지듯이 시술도 필요한 시술이 있는 거죠. 문제는 시술 자체가 아니라 과장된 기대치랑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 내 피부 상태와 고민을 면밀하게 보고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요즘 GPT나 클로드랑도 얘기하시면서 피부과 시술에 대한 정보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많이 들은 게 오히려 잘못된 지식일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과잉 시대예요. 시술 정보, 제품도 많고 시술 너무 더 많죠. 뭘 더 할까 고민하기 전에 뭘 덜어낼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때로는 더하는 것보다 좀 덜어내는 것이 내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피부보건소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